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기술과 전문직의 미래, 변화와 과제.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게 보니까 기술 발전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전문직 있잖아요. 이런 직업들의 역할,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또 앞으로 지식은 어떻게 공유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 전문직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만약에 기술이 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한다면 그럼 전문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자료에서는 기술 기반 사회가 전문직의 그냥 점진적 변혁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해체까지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서 아예 새로운 시스템이 나와버리면 기존 방식이 그냥 불필요해질 수도 있다. 이런 맥락이죠. 네, 맞아요.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기계 생성 모형의 등장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방대한 데이터를 막 학습해서 인간 전문가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요. 근데 때로는 더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핵심은 전문성이 이제 더 이상 인간만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 약간 이런 탈인간화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계가 우리처럼 막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내놓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자료에서 인용한 그 IBM 왓슨 사례가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자가 이걸 인공지능 오류라고 지적하잖아요. 기계가 꼭 인간처럼 의식이 있어야만 뛰어날 거라는 착각. 마치 새처럼 날갯짓을 똑같이 해야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같다. 이 비유가 저는 확 와닿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런 변화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당연히 있겠죠. 첫 번째가 그 신뢰 문제예요. 전통적인 자격증 같은 거 없이 어떻게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계를 믿냐는 거죠? 상당히 현실적인 지적이죠? 근데 자료에서는 뭐 이미 칸 아카데미 같은 교육 플랫폼이나 아니면 터보텍스 같은 세금 처리 서비스 있잖아요. 이런 비전통적인 시스템들이 실제로 신뢰를 얻고 있는 사례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뭐 브랜드 평판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자 후기 같은 이런 걸 기반으로 한 유사 신뢰가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결국엔 쓸모 있음,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 유사 신뢰. 근데 그게 특히 뭐 생명이라던가 법적인 권리처럼 좀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에서는요. 기존의 그 엄격한 자격제도 이걸 정말 대체할 만큼 강력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후기만 보고 믿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뭔가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은 뭐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그런 영역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반론으로는 전통기술 상실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손으로 직접 도면을 그린다거나 의사가 직접 환자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진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 같은 거죠. 하지만 자료는 좀 냉정하게 현실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최고급 전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닌 현실에서 더 저렴하고 쉽게 전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결과 개선 아니겠냐 이렇게 좀 반문하는 거죠. 아, 결과 중심적인 사고군요. 확실히 공감 능력 부재, 이것도 중요한 반론으로 나오던데요. 아무래도 기계가 인간적인 따뜻함, 뭐 이런 걸 주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지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 자료에서는 또 이렇게 봐요. 뭐 인간 전문가 중에서도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많지 않냐. 그리고 이 기계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 이걸 인지적 공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능력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기계랑 상담하는 걸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핵심은 공감이 필요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최고의 전문가, 그러니까 인간 전문가여야만 하냐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시각이죠. 그렇군요. 일자리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 기술이 결국에는 전문가들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갈 거다. 이런 우려. 네, 맞아요. 자료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반복적인 업무들이 자동화되면서 오히려 좀 더 흥미로운 일이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긴 하던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기계 능력이 점점 더 좋아지니까 전문가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인정하더라고요.
뭐 윤리적인 판단이라던가 이런 인간 고유의 영역이 남기는 하겠지만 그 규모가 지금과는 좀 다를 거다. 이런 예측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이 모든 변화의 실현 가능성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비용을 대고 또 어떤 동기로 이런 전문성을 만들고 공유할 거냐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자료에서는 일부 전문성이 마치 공유제처럼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자원처럼 다뤄줘야 한다고 제안을 하긴 해요. 물론 그러다 보면 모두가 막 쓰기만 하고 기여는 안 하는 공유지의 비극이나 아니면 아예 만드는 사람이 없는 무임승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아, 공유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라는 게 한 번 만들면 추가로 복제하는 데는 비용이 거의 안 드니까 그 한계 비용 제로 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돈 말고도 그냥 지식을 공유하는 것 자체에서 오는 가치나 만족감 같은 그런 비금전적인 동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혹시 뭐 위키피디아 같은 걸 약간 염두에 둔 걸까요? 네, 뭐 그런 비슷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금전적인 보상 외에도 다양한 동기부여 방식이 앞으로 중요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전문가를 돕는 도구 그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문성의 정의 자체, 그리고 우리가 전문성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네. 과정의 어떤 전통성이나 장인 정신 이런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고 저렴하게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 이런 실용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 같아요. 기술이 이렇게 전문성의 경계를 막 허물고 지식 접근성을 높여줄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우고 또 어떤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할까? 그리고 이런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좀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죠. 어쩌면 완벽한 최선만을 너무 고집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보단 나은 차선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